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후일담이 일부 전해졌는데요. 바로 보시죠. 신 변호사가 면회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가 이런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제일 위부터 한번 보시죠.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김영주 의원님. 이 얘기를 듣고 신평 변호사가 아유, 황망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위로를 건넸다라고 하는데,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김 여사의 심정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실제로 뭐 죽고 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기의 어떤 소신 발언, 그러니까 조용히 있겠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기 이전에 여러 가지 행동 거지에 있어서 그야말로 죽어 살듯이 그렇게 살아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죽는다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만 이렇게 뒤에서 차분하게 보좌하는 일만 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 풀어주고 내가 여기 살면 안 되냐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또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제명이 다르고 또 본인이 한 행실이 훨씬 더 과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 사건만 보더라도 참 뭐 대통령 마음도 찹찹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조사받으러 가서는 실제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한동훈의 배신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혀 해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입장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소위 어떤 변호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외부로 알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변호 전략이다. 그렇군요. 신평 변호사가 들어가자마자 오열을 하면서 제가 죽어야지만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릴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죠, 최 의원님. 네. 그냥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가 계속 여기에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덧붙였답니다. 역시 보시기에 어떤 심정으로 보이십니까? 꼭 끝까지 버텨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추궁하고 있고 또 사실관계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많은데, 끝까지 버텨달라는 것은 내란 혐의의 재판만 받고 즉 정치범으로서의 향후에 뭐 사면을 노리는 막 이런 행보를 계속 가라. 김건희 특검에는 전혀 소환에 응하지 말라. 뭐 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거는 일종의 뭐 동정 전략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이제 김건희 전 여사가 이번에 그 서희건설 회장이 갑자기 이제 목걸이를 내놓음으로써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구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후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절망감, 박탈감이 좀 극에 달해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전하는 신평 변호사도 저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저것을 어떤 뭐 좀 동정을 산다든지 뭔가 좀 애틋한 뭐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김건희 전 여사가 16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 부패 혐의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런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뭐 사실이 아니었다 했다가 거짓말로 탄로나니까 절망감에 빠져서 저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사실관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그 식으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심평 변호사의 저렇게 전하는 말이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심평 변호사의 전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죽어야지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변호인단에게는 다시 남편과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심정을 좀 살펴봤는데 잠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얘기 좀 해보죠. 남편이 제가 죽어야 살까 이런 말 하면서도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평생 혹신한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화답을 또 했대요.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이 얘기를 들었는지 조갑재 대표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뒤에 한마디를 딱 덧붙였습니다. 매관 매직과 계엄 옹호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자리를 파는 일과 불법 계엄을 그럼 내가 옹호를 했어야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심평 변호사의 전언에 답을 한 셈입니다.